뉴욕 지하철역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아시안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시안 증오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갤런당 8달러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여행 수요 증가가 휘발유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LA 인근에서 한인 동료끼리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권총 소유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실을 깜짝 방문해 최근 늘고 있는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Wow. Hello, everybody. Good afternoon. So much excitement. 방탄소년단이 등장하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일제히 휴대전화를 듭니다. Hi, we're BTS, and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온 멤버들은 이어 한국어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방탄 멤버들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근절에 목소리를 내겠다며 K-팝을 전 세계의 다양한 팬들이 듣고 즐기는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세계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문 소식에 49석의 좌석이 있는 백악관 브리핑실은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후끈 달아오른 브리핑실의 열기에 방탄 다음으로 등장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I get to go home and tell my kids that BTS opened for me. 백악관 밖에도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하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또 아시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쯤 풀턴가 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남성 폭행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3,500달러를 내걸었습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이 영상에는 흑인 남성이 42세 아시안 남성을 뒤에서 잡고 있는 사이 다른 흑인 남성 2명이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위터 게시글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남성은 카메라를 잠시 응시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 또 아시안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려 하자 자신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과 미국 은퇴자 연합이 공동조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905건의 증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LA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8달러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더불어 팬데믹 동안 주춤했던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차이나타운에 갤런당 8달러의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메모리얼데이 주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6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I've been, really affected by the gas prices. I think $100 last weekend for this little car. I had to cut back on a lot of plans because of the gas, and so it's time to buy an electric car. You save more. 특히 장거리 여행객 증가가 남가주 휘발유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제한됐던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면서 휘발유 수요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We saw 2.6 million people here in Southern California take road trips for the Memorial Day holiday. That was a 5% increase over last year, even with these higher gas prices.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에 따르면 앞으로 2주 안에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5센트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 연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속 55마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속도를 5마일에서 10마일만 줄여도 연비를 14%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운전자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알려주는 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휘발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언제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수장 제롬 파월 의장과 만났습니다. 연일 악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6개월 만에 파월 의장과 전격 회동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ddressing inflation in order to transition from historic recovery to a steady growth.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 모습과는 거리를 두며 신뢰를 보낸 겁니다. I know we'll use those tools of monetary policy to address the rising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So I look forward to Chairman Powell's continued leadership at the Fed. 이어진 면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의 보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면담은 건설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73년 이후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올해 말 중간 선거 전망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글에서 연준을 중시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선 연준은 지난달 초엔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당분간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LA 시티 컬리지의 졸업식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메리 갤러거 LACC 학장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LACC 졸업식에서 바이든 여사가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바이든 여사는 신입생과 풀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앞두고 LACC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갤러거 학장은 3년 만에 열리는 첫 대면 졸업식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참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졸업식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CC 졸업식은 다음 달 7일 오후 5시 더 그릭 시어터에서 열리며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LA 인근에 위치한 한 한인 업체에서 한인 남성이 함께 일하는 한인 동료를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11시 45분쯤 LA 인근 커머스시의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라캐나다 프린트리지에 거주하는 50세 석오 씨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패사디나에 거주하는 51살 로널드 이 씨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이 씨와 오 씨의 사망 원인을 각각 다발성 총상과 머리 총상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오 씨가 이 씨에게 여러 발에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범행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앞으로 권총을 사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국내 유통 물량을 제한해 총격 사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권총 수입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introducing legislation to implement a national freeze on handgun ownership. What this means is that it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buy, sell, transfer, or import handguns anywhere in Canada. In other words, we're capping the market for handguns. 새로운 법안에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최대 판매국인 미국으로부터 총기 밀수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집권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신민주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법안 통과가 유력하며 이르면 올 가을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100여 채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최대 시속 108마일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미네소타주 포라다와 플라톤 등 중북부 지역을 휩쓸면서 1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4만여 가구가 정전되면서 최소 12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라다 지역은 75채의 가정집이 무너지고 175명의 주민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 thought a bomb went off. I mean, the shrapnel everywhere, houses gone. We had to work to get out of the crawl space we were in with some friends, and we knew it was gone when it started raining and hailing on us in the basement, so it's unbelievable. 한편 이번 토네이도는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 지역까지 덮쳐 집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등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연휴 3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9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주 전보다 4천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486명과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21곳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장기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직원과 환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N95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실내 단체 활동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현재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위험 수위를 중간 단계로 격상시켰고 입원율이 10%에 달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높음 단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핵심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절반 정도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수복 의지를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 전쟁 범죄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핵심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절반 정도 장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현 상황을 전선이 도시를 반으로 가르고 있다고 전한 뒤 다만 우리 군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약 10만 명의 세베로도네츠크는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 보급로가 지나는 곳으로 러시아군에 함락될 경우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를 방문한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영토 수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Наші плани, вони зрозумілі. Ми будемо деокуповувати всю нашу територію, яка належить історично нам і згідно всім міжнародним законам.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검찰이 러시아 전쟁 범죄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15,000건 이상의 전쟁 범죄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이미 600명이 넘는 용의자를 확인해 이들 중 80명 정도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법원은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군 병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법원은 민간인을 소총으로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군인에겐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지난 3월 말 시작됐던 중국 상하이 봉쇄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그동안 초유의 장기 봉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전 세계에 미친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가 66일 만에 해제됩니다. 상하이시는 오늘부터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을 정상화해 이번 달 안에는 완전히 일상 회복을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봉쇄 해제를 두고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全市上下经过连续奋战，取得了大上海保卫战的重大阶段性成果。 하지만 봉쇄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의 주민 2,500만 명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극단적 방역 정책은 당국에 대한 불신과 집단적 항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은 더 치명적입니다. 지난달 상하이의 산업 생산은 60% 넘게 줄었고 소매 판매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피해 규모만 우리 돈 50조 원.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인 상하이항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여당은 새 정부 국정 안정론을, 반대로 야당은 정부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에선 김동연, 김은희의 두 후보의 유세전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거 아니고 경기도가 드리는 경기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의 어둠을 이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여러분들의 세상, 수원 시민의 세상, 진정한 우리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초박빙 지역답게 두 후보는 자정 전까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며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예산 폭탄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 안정론과 함께 오만과 내로남불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약속하며 대선 패배 이후 좌절에 빠진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내일 좌절했던 여러분들이 다시 TV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 정권까지 독식해선 안 된다며 견제론도 역설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안정론과 견제론은 양당의 정치 다툼일 뿐이라며 다당제 실현을 위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31개 국가로 퍼졌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아시아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태국 공항에 체류했던 환승객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무원 등 12명이 접촉자로 분류된 겁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473명, 감염자가 나온 국가는 이제 31곳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나 결핵같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관심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질병 자체의 영향력이 낮고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을 경우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두창 백신 접종이 1980년 이후로 중단돼 면역이 없는 인구가 많다는 점,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입국자들의 검역과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한국의 생산, 소비, 투자 3대 지표가 지난 4월에 모두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가 길어진 데다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산 0.7% 감소, 소비 0.2% 감소, 투자는 7.5% 감소. 4월에 이 세 가지가 3월보다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줄어든 건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소비는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소비가 줄어든 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음료, 화장품 소비도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오르니까 아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일 사고, 쌀 사고, 뭐 이런 거랑 애 먹이는 거, 뭐 간식, 치즈, 뭐 과자, 유제품 횟수를 한 20% 줄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동네 마트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가격을 보고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 경기 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 평균적 기간이 19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지금보다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나마 거리두기가 풀린 뒤 숙박과 외식 같은 서비스 지출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월 물가 상승률은 5%를 돌파할 게 거의 확실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여름 원숭이 두창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여름 휴가철에 추가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숭이 두창은 현재까지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에서 500건 안팎의 확진과 의심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비풍토병 지역 첫 발병국인 영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가 190명 정도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소장은 앞으로 몇 달간 사람이 모이는 축제와 대규모 파티가 원숭이 두창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로선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완벽하게 억제하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매각 절차가 영국 정부의 모든 승인을 받고 완료됐습니다. 첼시의 새 주인은 LA 다저스와 LA 레이커스의 구단주이자 미국의 한 투자회사 회장인 토드 보얼리입니다. 첼시의 매각 가격은 6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2003년 첼시를 인수한 아브라모비치는 주요 대회를 휩쓸며 19년간 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란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라 3월 초 첼시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 플래티넘 주빌리를 앞두고 주요 도로에 국기가 내걸리고 곳곳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195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당시 대관식에서 탔던 황금마차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1762년 제작된 마차는 화려한 조각과 황금으로 장식돼 영국 왕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플래티넘 주빌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는데 군인 1,200명, 말 240마리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 당시 긴박한 상황 탈출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건물 주위를 포위한 경찰들이 교실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잠시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아이들이 차례로 빠져나오는데요. 탈출한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누군가가 손짓하는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긴박한 이 모습은 지난 24일 무려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당시 탈출 순간인데요. 총격범에게 희생당한 친구들을 가까이서 봐야 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되면서 사건 전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난 속에 경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오디오도 현지의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석 달 만에 치료를 위해 돌아온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 소문이 무성했던 그의 전투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독일 공영방송 ARD의 뉴스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사라는 제목의 5분이 넘는 보도를 통해 이 씨의 활동 모습을 다뤘습니다. 영상에서 이 씨는 직접 기관총을 발사하고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 탱크를 조준하고 사범한 경계 속의 팀원들과 완전 무장을 하고 시가지도 돌아다닙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국제의용군 자원 배경에 대해 과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전쟁 경험을 밝혔고요. 전투 중에 두세 번은 죽을 뻔했다면서 무릎 부상을 입은 사실도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는 이 씨가 러시아군 탱크를 10대 이상 격파하고 수많은 비밀 임무 등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캥거루, 강한 전투력으로 유명한데요. 한 남성이 이런 캥거루에 맞서서 6분 동안이나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가정집인데요. 무언가에 쫓기듯 헐레벌떡 뛰어나와 풀밭에 넘어지는 남성. 바로 키가 1.8m나 되는 캥거루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로 맞서지만 캥거루가 쉽게 물러나지 않죠. 알고 보니 남성은 캥거루가 마당에서 놀던 반려견들을 덮치려고 하자 몸을 날려 육탄전을 벌인 겁니다. 6분 동안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벌인 끝에 캥거루를 제압한 남성. 강력한 캥거루 주먹에 얼굴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캥거루는 다리 힘이 강해서 마주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상이라는데 이런 캥거루를 상대로 제압해버렸네요. 하늘에 뭐라도 있는 걸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들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전장비 없이 양말만 신은 한 남성이 37층 건물 외벽을 타고 하강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개를 하듯 외벽에 돌출된 벽을 밟고 이동하는 모습이 아슬아슬한데요. 아찔한 장면은 지난 27일 중국 구이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포착됐습니다. 때 아닌 스파이더맨 출몰에 놀란 주민들은 추락 사고에 대비해 이불과 담요를 준비하느라 일대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출동한 소방대원이 3층에서 대기하다가 이 남성을 구조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끝이 났는데 기행을 펼친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멕시코로 가볼까요? 하필이면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에 오토바이를 탄 2인조 강도를 만나는 불운이 닥친 남성. 강도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걸음아 나 살려라. 그만 여자친구 손을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주랭랑을 칩니다. 졸지에 혼자 남게 된 여성은 강도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는데요. 논란은 이 CCTV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두고 간 남자의 처신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 비겁하다. 아니다, 남자가 현실적으로 대응했다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